빅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요 2주 전에 이미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실거래가와 호가를 합쳐 계산되는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건 지난 2020년 5월 넷째 주 이후에 1년 8개월 무려 87주 만의 일입니다. 일단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요즘 주식시장을 하락시킨 요인, 이 금리 인상이란 유동성 축소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당국에선 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죠. 이것도 아파트값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진짜 변곡점은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도 뚜렷한 윤곽이 나올 텐데요. 이때 거래가 터지면서 큰 가격 변동이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주식도 그렇고요. 또 부동산도 그렇고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하고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이 김경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이 집값 다 떨어지네요.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의 기운을 못 받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직 1월이고요. 음력으로는 호랑이 해가 또 이제 오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이 부동산 코너인데 이제 1월 한 달은 에코 특집, 신년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이슈를 많이 못 다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값 가격이 드디어 87주 만에 그렇죠? 1년 8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바로 부동산 코너가 또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관심도 높지만 집값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산 시장을 크게 총괄하는 것이 저희 목돈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환영하고요.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는 웰컴 투 더 증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 박서연 앵커와 함께 하고요. 주린이 쇼 있는 날이잖아요. 지금 이 최악의 이 시황 속에서 우리 주린이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잘하고 있을까요? 한번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지나면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소연 앵커도 며느리로 돌아가나요? 뭘로 돌아가죠 이제? 연휴 내내 쉬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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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연휴가 있어도 저희 방송이 쉬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 이제 맞아요. 방송국이. 네. 근데 이번에는 당직이 안 걸려서 오롯이 쉴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아가와 함께 그럼요. 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네, 친정도 갔다가 시댁도 갔다가 그런 일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군의 사업체는 이제 계속 돌아가죠. 우리 돌아갑니다. 식당은 예. 우리 식당에도 또 우리 소연 앵커가 또 나가겠죠. 네, 나가신다고 합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새벽에 잠 깨기가 두렵다. 그렇잖아요. 이
시작할 때 이제 자기 밤 한 10시, 11시, 12시에 너무 좋았다가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눈 떠 보면 주식 시장이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고 이런 네. 상황인데요. 오늘 간밤에도 새벽도 비슷했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도 잠들기 전에 뉴욕장 보면서 이제는 좀 올라가는구나 네. 했는데요. 네. 웬걸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았네요. 네.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채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4% 하락하면서 마무리. 다우는 약간 아주 소폭이고요. 네. S&P 500 지수도 약보합 0.5%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왜 이렇게 미끄러졌는지는 조금 있다가 어떤 한 종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온 뉴스는 실은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너무 잘 나왔죠. GDP가 4분기 GDP를 보니까 예. 연율 6.9%로 나왔습니다. 예. 전망했던 수치가 5.5%였거든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잘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보다 훨씬 잘 나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 총 합산 이제 지난 한 해 미국은 얼마나 성장했나를 봤더니 5.7% 성장입니다. 예. 정말 좋죠. 이게 거의 역대 최대치 아닌가? 1980년대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1984년도 이후 최대폭의 성장을 예. 미국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 미국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거의 끝에 왔다는 그 그렇죠. 미국이 5.7%를 성장을 했고요. 4분기 GDP 이제 미국은 연율 기준으로 따지는데 6.9%. 그러니까 4분기 정도로만 경제가 돌아갔으면 미국은 거의 7% 성장을 한다. 네. 그 정도로 4분기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걸 지금 이제 나쁘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좋으니까. 네. 예. 긴축이 빨라지겠네로 이제 귀결이 된 거예요. 예. 초반에는 이 GDP 소식이 접해지고 나서 뉴욕장이 이제 오픈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히 상승하길래 네. GDP 좋은 거를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나 보다 정석. 했는데 예. 이제 뭐 끝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네.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나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건 네. 긴축 속도를 더 빨리 해도 괜찮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네. 시장은 또 움찔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이것도 조금 부정적인 게 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그럼 어떨 것인가? 계속 좋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그쵸. 또 이제 발목을 네. 잡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게 주식 투자를 어려운 것 같아요. 딱 결과물은 나왔는데 너무 좋아. 네. 근데 시장은 빠져 있어. 네. 왜 그래? 그랬더니 해석이, 이제 그죠? 이거 정점 찍은 거야. 각양각색이어서. 뭐 이렇게 맨날 해버리니까 기업 실적에도 이런 일은 참 많이 당합니다. 맞아요. 고용도 또 괜찮아서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런 영향 받은 거죠 일단. 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오는데요. 26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3만 명 감소였고요. 월가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또 좋네. 네, 괜찮네라고 성장도 이제 평가가 좋고, 된 거고요. 고용도 좋고 이러니까 엊그제 얘기했던 제롬 파월의 연준 스케줄 네. 짱짱하잖아요. 네. 3월부터 금리 올리고 뭐 7번 올린다 이런 얘기도 회의 때마다 올린다는 네. 얘기도 나오는 게 자, 참 그렇습니다. 힘을 보탭니다. 종목으로 좀 가보면은요. 왜 나스닥이 1.4%나 빠졌지 하실 텐데 그 테슬라 때문입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이 엄청 네. 좋잖아요. 예상치로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는데도 네. 주가가 무려 11%나 급락했습니다. 얼마요? 1.5%요. 네. 아, 예. 테슬라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 있잖아요. 예. 루시드나 리비안의 주가도 예. 덩달아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네. 테슬라 왜 이런답니까? 머스크가 실적 이제 내놓고 나서 사실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올해 테슬라가 뭘 할 거냐에 투자자들은 그렇죠. 관심이 집중됐단 말이에요. 네. 올해 테슬라가 신제품을 이런 걸 내놓을 거야라고 이제 머스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신차 내놓을 계획이 없다.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공급망 문제 때문에요. 반도체 칩 이제 수요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올해는 신차 계획 없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었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예, 예, 이것도 올해 출시 아니고 내년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은 그냥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외신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런 표현들 많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 뭐 이런 표현들이 네. 많이.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CEO고요. 회사의 수장인데
일부러 이러는 건가요? 주가를 빼려고? 왜냐하면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더 노력하고 있다라든가. 네, 분명히 촬영을- 다른 말도 다른 있었을 말도 텐데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워낙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이 정말로 부족했던 지난 그 하반기 때도 열심히 잘해서 공급을 했었던 업체이기 중국에서 때문에 잘 팔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야기가 의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머스크의 입 혹은 뭐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엊그제는 또 도지코인을 네. 갑자기 맥도날드와 뭐 해가지고 시세를 조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우리 테슬라에는 소확개미 분들이 많이 몰려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테슬라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나와버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네. 막 10%, 11%씩 하루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800 거의 초반대까지 미끄러진 거죠, 주가가. 네. 물론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목소리도 네.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플 실적도 나왔습니다. 좋네요. 애플 네. 잘해요. 네. 공급망 혼란에도 불구하고 애플 또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팀 쿡 CEO는 그 머스크와는 또 반대의 얘기를 하죠.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고 있고 네. 올해 우리는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합니다. 걸 원하죠. 이게 보통 CEO의 어떤 CEO의 말 어떤 아니겠습니까? 됨됨이. 네. 예. 그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요. 네. 그러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4% 이상 애플은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제품군 모두가 아이패드를 빼고는 다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네. 그 세부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볼 텐데요. 오늘 불과 우리가 목돈연구소가 11시에 시작하는데 오전 9시, 10시 이 상황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현재 시황 좀 보고요. 오전에 있었던 일 좀 보죠. 2600이 깨졌었습니다. 네. 2,591포인트로 코스피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잠시여서 너무나 다행인 거 있죠. 지금은 네. 다시 올라와서 오늘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 1% 가까이 밀렸다가 네. 지금은 1% 가까이 올라요. 2,639까지 현재는 올라와서 진행 중이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반등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실어가서 예. 862까지는 올라왔습니다. 1.5%의 예. 반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뭐 정말 장중에 무너졌죠. 830대까지 무너졌다가 지금 네. 860 올라갔고 코스피는 아예 2,600이 깨져서 네, 아찔하더라고요. 2,500자를 봐서 저도 방송 준비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되나? 그런데 그죠? 네, 이건 또 급등을 또 지금 해버리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네. 모르겠어요. 지금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이게 뭐 끝났다 하락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너무나 큰 폭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여러분들 정리도 많이 했을 텐데 따상은 안 됐었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수급 관련한 좀 뉴스가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수급 왜곡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실제 어제 하루만 보면 좀 이런 모습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팔았던 어제 하루였었고요. 네. 그리고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았던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렇죠. 코트에 맞춰야 여기까지는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봤더니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요. 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 한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이 3조 원어치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한 종목을 3조요. 네, 엄청나게 이상. 샀어요. 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시장의 어떤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좀 찍혀줘야 네. 납득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제자로 네. 순매수 기관 투자자들의 그 규모를 보니까 1조 8천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LG LG는 엔솔 한 개를 3조 원어치를 샀는데 그럼 나머지 1조 2천억은 파는 거네요. 다 팔았다는 거죠. 네. 다른 종목에서 팔고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딴 종목을 많이 던졌다. 시장 어제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다른 종목을 냅다 팔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긴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추정과 분석으로 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던 네.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관들이 사기 위해서 근데 실탄이 부족하니까 다른 종목을 팔고 얘를 네. 담을 거다라고 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의 하락을 되게 부추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면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추가적인 급락이 또 나오는데요. 지금 물론 공모가 위긴 합니다. 아직도요. 46만 원 지금 딱 찍고 있고 네. 어제 비교했을 때 9% 가까운 아. 추가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30만 원에 받으셨으니까 아, 네, 아직도 그럼요. 16만 원은 네. 이익이 나 계신 거네. 어제 안 팔았던 분들은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요. 물론 이제 잠정 집계이긴 하나 11시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위 2위 종목으로 네. 담아가는 상위 2위 종목으로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네요. 많이 그렇죠.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요. 네, 외국인이 거의 지금 5천억을 팔고 있는데 아마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죠? 네, 외국인 순매도 거의 상위에 또 LG 네. 엔솔 이름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요. 외국인 큰 손은 보호예수 기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받아가지고 네. 바로 지금도 던져버리는데 이익이니까요. 네. 근데 30만 원에 받은 거를 지금 45만 원, 50만 원에 던져도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럼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기관들은 또 증거금도 없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 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래저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여러 가지 후폭풍 물적 분할부터 뭐 시작돼 가지고요. 네. 진짜 훗날 어떻게 평가할지 후세대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이 B2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네. 증시 급락을 틈타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사람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많이 있죠. 네. 증시가 급락하면 이 물량들이 네. 반대 매매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네. 이번 달 들어서 하루 평균 200억 원씩 계속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 이제 돈을 빌려서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증권사는 추가로 돈을 넣거나 네. 아니면 담보를 채우거나 담보를 채워 넣거나 그 담보가 채워지지 않으면 네, 가져가겠다라고 주식을 팔아야죠. 하죠. 네. 그런 이제 강제로 이제 가지고 가는 음.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곡소리가 네. 끊이질 않는 요즘인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픈 소식이죠.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작년에 25조 원까지 쌓였는데 그게 22조 원이면 네. 지금 벌써 3조가 지금 날아가 버린 날아간 거죠. 건데 네. 그걸 평균 한 마이너스 30%라고 하면은 1조 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거기 수탁론도 이제 있으니까 이런 네. 거까지 합치면은 여러분들 정말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 위험성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요. 그 공모주 가운데 이제 2월 초반에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 일정 네. 있었잖아요. 또 그거 기다리고 상장 있죠? 철회됐어요. 아, 지금 그 네. 뉴스가 지금 올라와서 예. 요거 한 가지 더 챙겨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회사 차원에서도 어떤 뭐가 있었나 보죠. 거래소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네네. 내일 못 들려드리네요. 이제 코너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또 나중에 설 연휴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소연 앵커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도록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TN 방송 박소연 앵커였습니다.